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라면 공법상 차원의 권리, 이건 사법상, 지금 현재 민법 이야기했었죠. 사법이지요. 53페이지입니다. 첫 줄 법률상 보호이익에는 공법상 권리건 사법상 권리건 어찌됐건 권리라면 죄다 포함되며, 그 다음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이익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기준 시점은 행정행위시, 즉 최초적 건축 허가 행위시가 아니라 소송 요건이지요. 원고 적격 문제이지요. 따라서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요? 사실심 변론 중결 시. 됐습니까? 사실심 변론 중결 시이고, 대법원에서도 이거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존속되어 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썼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안 써져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소송 요건 이야기니까.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결국 소송 요건으로서의 당사 적격 문제이므로 당사자 적격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본다. 대부분은 상고심에서도 물론 있어야 되고.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따라서 소 제출 시점엔 원고 적격이 아무리 있었어도, 그래도 소송 계속 중에 내가 이사를 가버린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최종적인 소는 부적법 각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사실심의 의미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변론중결시 자꾸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소송법에서는요, 이 변론종결일, 즉 변론종결 시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예컨대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B가 돈을 안 준다. 그래서 A는 이 돈 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됐죠? 자, 이 소송에 대해서 변론이 열리어 제1회 변론기일, 제2회 변론기일까지 왔어요. 법원 가서 이야기들을 당사자들이 각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피고가 귀찮아서요, 이날 돈을 갚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은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변론 종결 일자는 3회차 변론기일날 종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판결을 어떤 걸 내려야 될까요?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피고는 돈 내라. 판결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피고는 돈 안 갚으셔도 됩니다. 즉 원고 패소 판결일까요? 원고 승소 판결일까요? 아까 변론은 왜 한다고요? 아까 변론은 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러 주장과 방어를 각각 말로 해야 되니까. 근데 주장과 방어는 뭐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고요?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확정을 위해서 변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법리 판단은 어차피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됐죠? 우리가 소송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변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변론은 사실 확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그거 알기 위해. 그거 확정시키기 위해. 됐죠? 그러면 그걸 확정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변론 종결일이에요. 즉, 이날의 의미는 이날을 형상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나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을 존재합니까? 다 갚았다며요. 채무 소멸됐지요? 원고 패소입니다.
제1회 기일까지는요.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 아직 안 갚았으니까. 2회 기일 날은요. 아직도. 그러나 중간에 갚았지요. 그 이후에 변론이 종결됐지요. 그러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 확정은 바로 요 날을 기준으로만 한다고요. 됐죠? 따라서 이 소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없음. 채권 관계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패소. 기각되어야 돼. 변론 종결 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렇게 판결이 나와야지요. 그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요. 중간에 돈 갚았잖아요. 물론 소장 접수 이후지만.